이번에는 직접 염기 서열을 써보면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에 DNA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DNA는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가 가닥이 있고 나 가닥이 있죠. 두 개의 가닥이 있는데요. 이 중 나 가닥의 염기 서열은 나와 있습니다. 한쪽 가닥에 염기 서열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반대편 가닥의 서열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염기는 항상 상보적인 염기 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항상 짝꿍만 하는 염기가 있어요. 짝꿍 염기가 있습니다. 아데닌은 누구와만 짝꿍을 하죠? 타이민과만 짝꿍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짝꿍을 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편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 수 있죠. 염기 서열을 한번 써볼게요. 가 가닥의 염기 서열을 왼쪽부터 채워보겠습니다. G의 짝꿍인 C가 있을 거고 C의 짝꿍인 G가 있을 거고 A의 짝꿍인 T가 있겠죠. G가 있고 G, T, T, A, T, T, G, G 이렇게 염기 서열을 쓸 수 있겠죠. DNA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DNA가 있을 때 이걸 토대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전사였었어요. 전사 과정을 해볼게요.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나죠. 이때 가 가닥을 전사를 할지 나 가닥을 전사를 할지는 유전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는 위의 가닥이 전사되는 가닥이고요. 어떤 유전자는 아래 가닥이 전사되는 가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제가 그냥 가정을 할게요. 나 가닥을 전사하겠다라고 해볼게요. 나 가닥을 전사한다란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전사한다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주형이라는 뜻을 개를 기준으로 하여 전사한다란 뜻이에요. 유전자마다 위의 가닥이 주형이 될지 유전자마다 아래 가닥이 주형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했죠. 하지만 정해져 있기는 해요. 각각의 유전자 중에서 위의 가닥이 주형인지 아래 가닥이 주형인지 아무튼 둘 중에 한 가닥만을 주형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 가닥을 전사를 하면 R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가닥의 복사본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완벽하게 나 가닥이랑 똑같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걔를 전사를 하게 되면 그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쌍을 형성하여서 가닥이 형성되게 돼요. 그러면 나 가닥을 토대로 전사한다라는 뜻은 나 가닥에 있는 염기 서열과 상보적인 염기 서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RNA 가닥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전에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RNA가 만들어집니다. RNA를 이루고 있는 염기의 종류 4종류가 있었는데 그 4종류가 뭐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DNA와 동일한데 RNA에는 타이민이 없고요. 대신 유라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RNA를 채울 때는요. 타이민을 쓰면 안 돼요. 타이민이 들어갈 자리에 유라실을 써야 합니다. 그럼 서열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전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G의 상보적인 염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G의 상보적인 염기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C이므로 상보적인 염기인 G가 되겠죠. 그 다음은 A의 상보적인 염기인 T가 돼야 되는데 T가 없으니 대신 U를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쭉쭉 써가 볼게요.
쓰고 봤더니 나를 주형으로 전사한 가닥은 결국 누구랑 염기서열이 동일한가요? 가와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신 가에는 타이민이 있고 이 타이민 자리를 유라실로 바꿔주게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전사를 완료해서 RNA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RNA는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가게 되고요. 세포질로 나가서 단백질 합성을 하겠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이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결국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C가 별을 지정하고 G가 하트를 지정하고 U가 네모를 지정한다면 이렇게 1대1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총 몇 개의 아미노산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염기의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4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즉,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자리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가지수는 4가지, 여기도 4가지이므로 총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또한 20가지가 안 되죠.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2자리가 아닌 3자리가 하나의 쌍을 이뤄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리에도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2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가정하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고 4개가 지정할 수도 있고 5개가 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RNA에 있는 3개의 염기를 뭐라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럼 첫 번째 코돈은 CGU 코돈이 될 거고 두 번째 코돈은 GGU 코돈이 되며 그 다음은 UAU 코돈, 그 다음은 UGG 코돈이 되겠죠. 각각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돈은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는 이미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있던 CGU 코돈은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GGU 코돈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면서 어떤 아미노산인지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번역 과정을 정리하면 RNA가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이 번역이죠.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짝을 이뤄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하게 되죠. 이때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세모, 세 번째 코돈 별, 마지막 코돈 네모라고 가정을 할게요.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이 되어 단백질이 되죠. 이렇게 하면 최종 단백질까지 합성된 것을 보았습니다.